네, 오늘 이코노미 톡 시간에는 조우진 대표님 모시고 SK 하이닉스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또 0.2% 플러스인데 조금 전에는 한 1%까지는 아니고 약 1% 가까이 좀 살짝 하락하는 거기도 있었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여전히 좀 약보합인데요. SK하이닉스는 좀 강보합으로 또 올라오고 참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이 이제 제목에 보면 하이닉스가 40만에 가냐? 예. 라는 이제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룰 부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그 보통 보유를 갖다가 뭐 1년, 2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타당하긴 합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오늘 지나면 주말이고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지고 대장주다라고들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뭐 요 며칠 사이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올해 연간으로 쭉 보면 사실 압도적으로 하이닉스를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대형 메모리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성장성을 훨씬 더 좋게 본다. 조금 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게 본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외국인들 측면입니다만 얘네들이 왜 이제 전통 강자인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더 높게 쳐주는 게 이게 단순히 H밴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 일단은 이제 YTD를 보면 YTD는 이제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를 하고 어제 종가까지 YTD를 수익률을 갖다 비교했을 때 YTD인데 YTD를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정확히 2배입니다. 아이고야. 네. 근데 이 2배인 거는 이제 2년 전부터 그대로 지속됐던 양사의 어떤 그 차이고요. 그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거두고 있는데 근데 하나 이제 복귀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신 대로 7월 27일 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삼성전자에 대한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포지션이 이제 매수였는데 갑자기 중립도 아니고 매도로 이제 의견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주가가 장중 뭐 9% 이상 하락했고 실제 종가로는 다 이제 한국거래소 기준입니다. 종가로는 이제 거의 9% 좀 못 미치게 하락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계속 비실비실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뭐 전고점을 갖다 찍고 나서 또 하나 찍고 나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아닙니까? 근데 금융기관이 근거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한 하이닉스 매도 의견이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실제로는 차트가 흘러갔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의 이제 전망은 무엇이냐면 매도 의견의 전망은 무엇이냐면 27년도에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가 칩에 HBM 납품한다. 그러니까 제가 고가 칩이라고 따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고가 칩이 아니고 중저가 H20이라고 말했으니 그 칩에는 이제 짝이 되는 HBM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H20이 당연히 중저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HBM 납품해봐야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제일 화두를 담고 있는 이거는 엔비디아의 2년 전에 나왔던 이제 그 H100, 하퍼 200, H200,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루빈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고가의 칩에 그리고 뭐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H100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로 팔 때가 이제 3만 달러 칩 하나가. 근데 지금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는 도매로 팔려고 해도 칩 하나가 7만 달러예요. 7만 달러. 7만 달러. 그럼 우리가 1,350원, 1,37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면은 거의 1억 원 육박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고가의 칩에 언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짝이 된 H칩을 납품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골드만삭스는 27년도에 납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 7월까지는 이제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차지하는 비중이 독점 내지 과점이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HBM3의 12단을 사실상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이 조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 내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에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27년도에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뛰어들면 삼성전자 전통의 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출혈 경쟁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하이닉스의 어떤 마진율이 사실은 꺾이는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장세 어떻게 되느냐, 성장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꺾인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 날 이제 장중에 9% 이상 결국 뭐 종가에는 뭐 8.8%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내놨던 의견은 무엇이냐면 골드만삭스가 지나친 우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HBM 3E에서 8단도 못했고 12단 3E에서 12단도 납품을 못했는데 4에서 납품을 하면서 심지어 SK하이닉스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미적분에서 뭐 전국 수석중 수준의 수학 실력을 뽐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건 너무나도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겹쳤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보자. 그러니까 당분간은 SK하이닉스의 이번에 이제 그 당시 7월 17일 날 떨어진 것은 과매도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20% 갖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과매도가 발생하면은 투입을 해서 이 해당 사항이 희석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해당 지분 투자한 만큼 이제 그 매도를 하시면은 우리가 1년의 수익률 100%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7월 27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SK하이닉스가 한 2달 만에 정확하게 얼마 수익이 났냐? 30% 수익이 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게 무슨 시총 뭐 1,000억짜리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시총 2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인데 골드만삭스 리포트 하나를 갖다가 잘 활용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복귀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추석 때 뭐 기억나는 분도 계셨지만 그때는 또 모건 스탠리가 그랬죠.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맞아요. 네.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뭐 겨울이 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그때 우리 추석 때도 쉬고 있었는데 그 리포트 때문에 또 추석 때 끝나자마자 또 하이닉스가 또 이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모건 스탠리 비슷한 어떤 그 견해였는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전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를 같이 바라보시면 이런 것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면 우리가 단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혹은 다른 분들이 SK하이닉스 사세요, 파세요 이런 것만 받아들이시면은 뭐 좋기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효과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신지를 결정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투자 실력이 늘어난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이제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양대 증권, 외국계 증권사가 모두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틀릴까요?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국내 증권사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국내 쪽보다는 미국, 이를테면 골드만삭스든 모건 스탠리든 뭐 얘네들이 미국에 있을 테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정보를 좀 입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탐방도 사실 우리는 미국과 탐방에는 어렵잖아요. 걔네들은 탐방이 더 편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약간 과도하게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 이렇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리포트를 쓴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재미교포? 뭐 아니 우리나라 증권사 있다가 일을 잘하니까 외국계 증권사로 스카우트된 분들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쓴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력은 검증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에 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일 갖다가 이제 그 맞춰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때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가 뭐 구조 한 뭐 2, 3천억 정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참 창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잘 못 맞추는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잘 맞췄는데 적어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두 번의 이제 그 이벤트를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를 싸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는 틀렸다. 근데 두 증권사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뭐 그 삼성전자 계속 거듭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증권사의 시각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기술적인 거는 이제 오늘 다른 것들 그렇죠, 언급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건너뛰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이제 그 분석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계 증권에서 어쨌든 맞든 틀리든 간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는 HBM 시장이 하이닉스의 거의 독점적인 그런 시장 그렇죠. 예. 질서에서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마켓 쉐어도 자꾸 올라가니 예. 결국은 이제 이게 깨질 거 아니냐 이제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HBM 뭐 어쨌든 3까지는 됐고 HBM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4 이게 이제는 SK하이닉스랑 정말 확실하게 비등비등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 관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만 답변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 내지 과점은 HBM4를 가서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대표님의 현재 생각이시고. 예. 그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을 때 제가 내는 결론이고 뭐 한두 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HBM4를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 HBM4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갖다가 10기가 bps를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마이크는 못 맞추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아, 이미? 예, 이미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맞추겠다 했고, 뭐, 하이닉스 뭐, 당연히 우리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이크로는 이제 HBM4에서는 일단은 지금 아웃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3자 경쟁 체제가 이제 2자로 다시 좁혀진 거군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왜냐하면 또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스펙과 조건으로 충족시키려고 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호진 대표 그럼 삼성전자가 맞춰줬다며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쪽의 리포트의 견해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HBM3E에서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거다가 딱 그 가속기에다 넣었을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왜 생기냐면 이게 후발 기업의 비애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HBM에서는 선발 기업으로서 먼저 자기들이 맞춰 만든 다음에 정확히 말씀 TSMC 넘기면 TSMC의 그 베이스라인이랑 SK하이닉스 HBM이 결합을 하면서 그다음 외부 환경과 다 조립을 한 다음에 HBM에서는 그때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니까 HBM에 SK하이닉스가 원하는데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다 맞춰줬는데 그다음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 뛰어들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거를 사실은 야 니네가 맞춰서 와야지 우리가 제일 부품 기업인 SK하이닉스 맞춰놨는데 너네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래서 계속 삼성전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HBM4에서도 비록 어떤 스펙에서는 삼성전자 맞췄지만 여전히 HBM4에서 삼성전자가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코너를 처음 설명할 때 처음에 주제였던 하이닉스가 40만 원 갈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오늘 이렇게 그 화면 보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도 마이크론이 주가가 5% 이상 뛰었어요. 예. 그러면 어쨌건 메모리 시장에서는 3등 기업이고 HBM을 포함한다면 2등 기업인 마이크론이 5% 뛰었다면 SK하이닉스도 오늘 5% 이상 뛰어야 돼요. 근데 5% 뛰지 않고 사실은 뭐 약보합에서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다 자산을 갖다 증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고 올바른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저도 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시장도 사실상 거의 과점 이상으로 장악하고 있고, 근데 밸류는 엄청나게 싸고. 예. 근데 왜 마이크론보다도 이렇게 저평가돼 있느냐? 예. 이게 그러면 이를테면 흔한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인 거냐? 예. 아니면 여기 외 해외에서 볼 때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적인 측면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밸류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이 걔네들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 낫다고 본다라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본적 문제 제기에서 여러 가지 시각의 이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외국계 큰 손들, 뭐 자산 규모가 이제 몇천억 달러를 돌리는 이제 외국계 큰 손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일종의 아직까지는 듣보잡이다. 아니 듣보잡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외국계 큰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디를 보냐? SK하이닉스가 듣보잡이면은
왜 이렇게 큰 자산운용사들이 봤을 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그 기업 알아, 들어봤어. 라고 말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결국 삼성전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을 개정한다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던 줄 아는 거버넌스를 갖다 바꾼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HB에 납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왜 이렇게 큰 손들이 들어와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 SK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7배 이상이 7배 미만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마이크로는 10배가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디스카운트 되는 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실력을 갖다 입증을 하면서 그 본인들이 이게 어쩌다 한 번 이게 반짝한 것이 아니고 세계 굴지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거버넌스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는 조심해야 돼요. SK그룹 자체도 조심해야죠.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그룹의 불미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갖다가 자제하면서 SK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열심히 IR 활동도 하고 계속 이제 그 혁신적인 성과를 낸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SK하이닉스가 PER이 7배 미만인데 내년쯤에도 PER이 14배가 된다. 이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총 1, 2등이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지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 내 하향세 아니면은 이제 보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년쯤이면은 국내 시총 1, 2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다음 주 한 주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마이크로는 5% 올라왔으면 우리도 최소한 1, 2%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페드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네. 페드 금리 인하 하지 않았냐? 25bp 인하했죠. 근데 25bp는 사실 원래 시장에 특히 테크 기업들은 이미 반영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파월 의장이 25bp가 아니고 50bp를 인하했으면은 어저께 완전 불기둥 뿜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신 거 뭐냐면 이제 어제 현재 시간으로 파월 기자회견이 하는 저 화살표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대 지수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을 해요. 왜 하락을 했냐? 25bp 발표한 다음에 뭐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냐?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하기에는 이제 불확실한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위험 관리 차원에서 했다.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차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25bp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도 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지수 전체가 이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테크,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도 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금리 인하를 받아들여야 되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빅테크 중 하나고 엔비디아랑 주가가 동조화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인텔의 그 지분을 갖다 넣겠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올라가 있지만 이건 일회성인 거고 어쨌건 SK하이닉스도 사실은 페드의 금리가 사실은 약간 매파적 인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의 PBR이 지금 거의 옛날에 그 전고점, 역사 전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을 때 전고점이 이제 PBR이 2.5인데 근데 사실 2.5를 갖다가 찍고 나서 좀 화면을 보시면 2.5를 찍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은 2.5가 아니니까 그 2.1까지 가면은 더 SK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그럼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SK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갈 여유는 많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좀 많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물론 저는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쯤에 국내 시총 1위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PBR을 2.5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과 다음 주라는 짧은 기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을 갖다 보면은 YTD가 거의 70%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이크론이 올라가긴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 무슨 얘기가 나냐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법하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는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 속에 뭐가 있느냐. 어디선가 하나가 삐끗하면 주가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확 꺾일 수 있다. 그런 어떤 우려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일수도 많이 올라간 것은 인지를 하시고 이때부터 남들이 한일수 살아가는데 못 샀어. 그래서 뛰어드시기보다는 또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계속 유지하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제 추세, 예를 들면 페드가 진짜 금리 인하가 갈 것이냐. 오늘도 사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이제 함수 관계 이런 것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관망세로 다음 주 내 아니면 다음 주 한 그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아마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소부장 종목까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아마 공통적인 괴로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를 불안감, 예. 예, 굳이 따지면 우리가 포모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조언은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이렇게 딱 따라갈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좀 올라가다 조금 쉬고 또 올라가다 쉬고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건전한 이제 흐름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투자 전략은 대표님 보실 때는 일단 SK하이닉스는 일단 지금 당장 바로 따라붙는 거는 조금 그렇다. 예, 그럼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엔비디아 인텔 인수에 가장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삼성전자이죠. 왜냐면 그렇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거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뭐 고세 상태에 있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인텔 자체가 고세 상태에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50억 불을 집어넣으면서 제 생각엔 나중에 엔비디아가 인텔을 인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래가지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 얘기 살짝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니네가 니네가 가져가, 싸게 줄게 뭐 이랬었는데 엔비디아가 바보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잠깐 있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해를 본 게 삼성전자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큰 지갑 변동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단 관망세로 유지하고 있다가 네. 몇 가지 조건들이 끝나면 그때 이제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오늘 투자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올해 또 SK하이닉스는 뭐 이게 뭐 1, 2년 가다가 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회 꺾이거나 이럴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 못 따라 들어가더라도 조정 받을 때 좀 쉴 때 가면 지금보다 좀 그렇죠. 포모만 조금 이제 좀 제어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뭐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우진 대표님하고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